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죠. 특히나 아침 출근길 같은 바쁜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마음에 보험사의 사고 처리를 일임하고 상대방에게 연락처조차 주지 않았던 적은 없지 않으신가요? 또는 보험사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에 사고 처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뜬 적은 없으신가요? 자, 이 사례들 모두 충분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자, 사고로 유발하고 작정하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것만이 뺑소니가 아닙니다. 사고 처리를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자, 저희 교육생들 사례 중에도 사고 처리 상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수로 인해서 뺑소니 혐의가 인정돼서 형사처벌, 행정처분 받고 교육받으러 오시는 교육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뺑소니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뺑소니로 인정되는 사례들과 함께 뺑소니 처벌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례들이 바로 법원에서 실제 도주 차량으로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제가 교육하면서 만난 교육생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가버린 경우. 아이들은 당황하면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막 괜찮다고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때 그냥 아이가 도망간 채로 끝내시면 안 돼요. 자, 저희 교육생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그분은 우회전하고 있었고요. 우회전하시다가 어린아이를 살짝 충격하셨대요. 사고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펄떡 일어나더니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생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차를 버리고 그 아이를 쫓아갈 수는 없고 계속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하지? 계속 가시면서 너무 찜찜해서 경찰서에 가서 자진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가셨대요. 자, 그분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뺑소니, 일단은 신고하지 않은 사고 미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인피사고일 경우에 면허가 기본적으로 취소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려 일반 뺑소니 같은 경우는 4년 동안이나 면허가 취소됐는데요. 자, 그런데 신고를 했다면, 지연 신고를 했다면 몇 시간 안에 지연 신고 시에 벌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30점, 그리고 48시간 이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60점의 벌점이 부여되는데 저희 교육생 사례 같은 경우는 경찰서까지 이제 고민하시다가 찾아가는 시간이 한 35분 정도 소요가 되셨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분은 결과적으로 3시간 이내 자진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점 30점을 받으시고 사고 원인 점수와 결과 점수까지 총 합쳐서 이제 정지 점수를 받으시고 면허가 정지돼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나는 나름 신고하러 갔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 규정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그 교육생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경찰서까지 찾아가시는데 35분이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벌점, 지연 신고에 대한 벌점이 들어왔죠.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즉시 신고, 즉시 정차하신 상태에서 즉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처럼 보통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사고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일단은 아이를 쫓아갈 수 있으면 쫓아가서 부모 연락처를 물어보고 부모와 통화를 하시거나 그게 안 된다면은 그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사실 요즘에 보험을 다 의무적으로 이제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마음에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뺑소니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저희 교육생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분이셨는데, 기사분이 이제 그 사고 난 이제 피해자에게 명함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분이 연락처를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당하면 사실은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다 보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정말 받은 거를 까먹을 때도 있고 또는 악의적으로 피해자가 나는 연락처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 교육생 같은 경우는 실제 피해자가 명함을 받지 않았다고 연락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블랙박스에 명함을 주고받는 장면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뺑소니 혐의를 벗었고요. 또 다른 교육생 사례로는 일단은 그 세 번째 거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인피사고 현장에 있다랬다가 돌아온 경우.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배달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급한 일이 있어서 크지 않은 임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크지 않은 사고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요거 앞에 진짜 급한 일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처리하고 금방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더라도 몇 분 안에 돌아왔더라도 그것은 뺑소니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 사례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생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 교육생은 이제 인피사고를 유발하고 나서 이제 보험사를 불렀대요. 보험사를 부르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이제 그 가족 중에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저쪽에 보이지 않는 골목길 같은 데 들어서 한참 통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 가해 운전자가 보이지를 않으니 피해 운전자는 당연히 전화 신고했겠죠. 그래서 경찰이 왔다 갔어요. 심지어 왔다 갔는데 경찰이 오셔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저희 교육생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통화 중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뺑소니 혐의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연락처마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연락처마저 주지 않았던 경우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접촉 원인 제공 충돌 사고가 난 것을 보고 그냥 간 경우. 자, 비접촉 사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접촉 사고는 나와 직접적으로 충돌 사고 난 것은 아닌데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단독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끼리 충돌하든지 이런 사고를 바로 비접촉 사고라고 합니다. 자, 저희 교육생 사례 중에 어떤 또 사례가 있었냐면요. 여성 교육생이었는데 그분이 비보호 좌회전 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언제 할 수 있죠? 녹색불에, 차량 신호 녹색불에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있죠. 맞은편에 직진 차량이 오지 않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잘 살펴서 차가 오지 않을 때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상황이었고요. 직진 차량이 오고 있던 상황에서 둘 다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꽉 밟았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접촉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육생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시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좌회전하셔가지고 집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가셨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갑자기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을까요? 사고 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일까요? 자, 그 직진 차량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하는 이 교육생 차량 급브레이크를 꽉 밟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직접적인 접촉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차에 타고 있던 누군가 다친 겁니다. 충분히 급브레이크 잡으면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누군가 다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뺑소니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고 또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면허 취소 4년 받았고요. 제가 그 교육생께 선생님 벌금은 얼마나 나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벌금 500만 원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뺑소니 사고 인적 피해 사고 도주 시 처벌 한번 보겠습니다. 뺑소니 처벌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뺑소니 사고는 그 형사처벌에 있어서 단순 도주와 유기후 도주로 나뉩니다. 유기후 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어딘가 옮기는 행위 등이 포함된 고 도주를 말합니다. 자, 먼저 단순 도주는 치상과 치사로 나뉘는데 치상은 상해사고 그리고 치사는 사망사고입니다. 자, 뺑소니 치상사고, 상해사고부터 볼게요. 자, 500 이상 3천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최소 벌금이 500부터라는 거고요. 자, 치사,
뺑소니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부터 있어요. 그것도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요. 자, 6.25 도주는 6.25 도주 상해 사고는 6.25 도주는 벌금형 자체가 없어요. 치상도 상해 사고도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치사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려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처분으로는 일반 뺑소니 같은 경우는 면허 취소 4년, 그리고 음주 뺑소니는 5년인데요. 음주 뺑소니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의 거의 10건 중 1건이 음주 뺑소니입니다. 저희 도로교통단에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10건 중 1건이 음주 사고 중에 뺑소니 비율이 10건 중 1건이더라고요. 자, 그만큼 음주운전 사고는 뺑소니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고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3가지입니다. 요 3가지는 반드시 이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는 거. 즉시 정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려서 이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 만약에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9 신고하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거. 요 3가지는 반드시 이행하셔야 되는데, 자, 이 3번째 인적사항을 제공할 때도 보통 사고 나면 명함을 주로 많이 주고받으시죠. 그러나 단순하게 명함만 주고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추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법정 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확실한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명함을 교환하는 방법,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명함을 받았다 하시더라도, 연락처를 받았다 하시더라도 그 발신 기록 한번 남기시는 거예요. 전화, 휴대전화로 눌러서 한번 통화 한번 하시는 겁니다. 발신 기록 한번 남기시는 거예요. 그 가장 정확한 연락처 교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법원에서 실제로 뺑소니 혐의로 인정된 사례들과 함께 뺑소니 처벌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도주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사고 처리를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 첫 번째는 즉시 정차, 두 번째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일, 세 번째는 확실한 방법으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일, 요 3가지는 반드시 이행을 해 주셔야 나중에 뺑소니 혐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 내용들 잘 평소에 숙지하고 계셨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잊지 마시고 요 3가지는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하 도로교통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